안녕하십니까. 인생보험의 이준희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시리즈로 2탄, 3탄 엮어가지고 보여드릴 내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한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 골자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씩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보험 갱신형이 좋은지 비갱신형이 좋은지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갱신형의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야, 갱신형은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장점이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소득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갱신형이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내가 소득이 정말 작은데도 불구하고 생활 환경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직업적으로 위험한 경우 그래도 보장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장이 없이 가기에는 위험해서 갱신형으로 저렴하게끔 보험 보장은 받아가면서 시간이 지나서 소득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갱신 특약을 삭제를 하고 비갱신으로 재가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 고객 중에 엄청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배우자는 가정주부였고 자녀가 3명 있어요. 딸 하나, 아들 둘. 그런데 월 소득이 200을 넘지 않았어요. 나름 알뜰살뜰하게 보험 보장도 유지해 가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처음에 보장 제안을 할 때는 종신보험에 갱신형 특약을 넣고 보험이 없으면 더 위험하니 일정 시점까지는 갱신 특약으로라도 보장을 준비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소득이 늘어났을 때 비갱신형 특약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고 나서 내가 갱신형으로라도 폭넓은 보장을 마련해 준 게 이 친구에게는 정말 큰 보장이 큰 득이 됐구나 라고 했던 게 제가 보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수차례 했고 수차례 그 보험으로 보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이 작은 친구에게 무조건 갱신형은 위험하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과연 그 친구가 그 보험료를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가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이고, 그러면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소득에 맞게끔 보험료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었을까? 보장 폭을 넓게끔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가 두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친구의 경우는 보험료를 작게 하고 본인과 자녀들 3명, 딸 하나, 아들 둘 다 보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보장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소득이 더 늘어나면 제가 먼저 이 정도 시점에서는 보장을 변경을 해야 된다, 비갱신으로 라고 다시 한번 보장 설계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갱신형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작았을 때는 어쨌든 저렴한 보험료로 일정 시간 동안은 보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갱신형도 저렴하게 보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갱신 시점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늠을 할 수 없는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갱신이 끝나는 시점,
80세 혹은 10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과연 은퇴 후에 내가 그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보험료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보험이 과연 나에게 좋은 보험일까?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죠. 의료 실비 보험 같은 경우는 노후에는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점을 저는 고객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의료 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술비와 입원 일당 또는 진단비를 통해서 보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면 비갱신형은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느냐? 갱신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갱신형 특약은 좋은 점이 상당히 많겠지만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내가 그 특약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지출로 치부가 되는데 지출로 끝나고 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제외하고는 갱신형 특약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무조건 갱신형이 나쁘다라는 말도 할 수는 없고 무조건 비갱신형이 다 맞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득과 현재 고객님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내가 소득이 여유 있게끔 저축도 많이 하고 소득도 크고 한데 갱신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비갱신으로 전환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에 맞춰서 갱신형 특약을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것들 최근에 많이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험은 갱신형으로밖에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때도 최대한 갱신 주기를 길게 20년 갱신 정도로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혹시 내가 10년 갱신으로 보험을 들고 있다, 가입을 했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갱신이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오늘은 갱신형과 비갱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보장 어떻게 몇 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